약간 작고 아담한 스타일을 원래 좋아했었어요. 저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 네, 여러분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하나가 사귄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을 하고 지금 초고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빨리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부문별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외모인데요. 일단 외모에서 1차로 통과를 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서 제가 키가 178이에요. 웬만한 남자분들이 저보다 다 작거든요, 평균 신장이. 그래서 저보다 1cm라도 큰 사람? 이게 약간 외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키가 크다는 점, 그리고 얼굴이 하얗고 저 피부가 하얀 걸 좋아하고 선호하거든요. 얼굴에서 중요한 거는 쌍꺼풀이 없어야 되는데 쌍꺼풀이 없고, 그리고 눈썹이 전 진한 인상을 좋아해서 눈썹 진하고 약간 이런 전체적인 외모가 마음에 들었어요. 외모가 일단 허들은 넘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1차 면접은 외모.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맞는 맞아. 것 같고, 저도 처음에 외모로 호감을 가진 건 맞죠. 사실 저는 전형적인 저의 이상형 스타일은 좀 약간 작고 아담한 스타일을 원래 좋아했었어요. 몰랐어. 네. 170도 과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보니까 또 굉장히 매력적이고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한테 평소에 등치 크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구나. 혼자 등치 크다고 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능력,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능력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많다거나 아니면 막 현재 막 직급이 엄청 높아서 연봉이 높다거나 이런 거는 크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능력은 사회성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사회생활 잘하는 거. 일단 저희가 경력직 입문교육 때 같은 조였어요. 그 경력직 교육이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됐는데 거기서 막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주고 조별 과제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원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프로젝트에 어떻게 임하는지,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자기 주장을 어떻게 내세우고 어떻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조원들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또 그 교육에서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어떤 일을 했고 이제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가 하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긍정적이고 좋아서 저는 이것도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의 가장으로서 믿고 맡겨도 되겠다. 사실 교육할 때는 대부분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그걸 숨길 수도 있는 거죠. 숨기고 다 잘하는 척 할 수 있는 건데 가식적으로 긍정적인 척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건 티가 나지. 티가 나나?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약간 조원들 처음에는 그렇게 꾸며낼 수 있지만 조원들이랑 친해지면서 막 직업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데 별로 사실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희가 뭐 신입 교육도 아니었고 이건 뭐 평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들 와서 굳이 꾸밀 이유도 없었고 저는 원래 성향상 뭐 대충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런 모습을 좋게 봤던 것 같네요. 자기 평가를 이렇게 하시나요? 성격 부분인데요. 이제 능력이 검증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스스로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남자친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똑같지 않거든요. 다른데 제가 닮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도 굉장히 성실한 편인데 전 저보다 더 성실해서 그걸 제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어요. 성실한 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1월부터 몇 월까지 우리 골프잖아요. 5월까지 골프를 쳤는데 출근 시간 전에 새벽에 골프 레슨을 갔거든요. 근데
정말 빼먹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지도 않고 너무 성실하게 그 새벽 시간에 딱딱 맞춰서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졸리기도 하고 막 귀찮기도 하고 막 중간중간에 하기 싫어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모습 없이 내가 해야겠다고 맘먹은 거에 대해서 너무 성실하게 하는 태도를 보고 성실함을 약간 검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출근도 엄청 일찍 해요, 항상. 진짜 오빠 항상 약간 30분 일찍 가나? 40분 일찍 가나? 항상 그 시간에 미리 도착을 해서 가더라고요. 이 두 번째는 제가 담고 싶은 부분인데 좀 제가 선비라고 그러는데 약간 순하고 느긋해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엄청 급한 스타일이라서 혼자 스스로를 엄청 괴롭히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온순하고 느긋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박자 이렇게 쉬어가는 템포를 만들어줘서 제가 좀 막 급하고 조급하는 것들을 좀 완급 조절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꼼꼼하고 세심한 건데 저는 이제 급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단력이 너무 세서 너무 빨리 결정하려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오빠는 워낙 세심하고 워낙 꼼꼼하고 이래서 되게 뭔가 결정을 하기 전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뭐 빠진 게 없는지 또 생각해보고 약간 이런 성격이라서 저의 이런 좀 급함으로 인해서 오는 덤벙거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근데 또 빨리 결정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왜냐면 뭐 예민할 수 있고 까탈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결정하고 예를 들어 웨딩드레스 투어 같은 것도 보통 한 4-5군데 돌아본다고 하는데 저희는 한 군데만 보고 바로 그냥 픽해서 결정한다거나 기존에 얼굴에 점이 없었는데 오전에 점을 발견했어요. 그럼 바로 오후에 빼러 가는 이런 결단력 이런 거에 대해서 오빠 고민 많이 하잖아. 점 뺄까 이것도 엄청 고민하다가 그치. 그런 걸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응. 저는 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격적인 부분도. 아 그리고 성격에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허세가 없어서 좋았어요 저는. 그것도 저도 느꼈어요. 허세가 제 스스로가 허세가 없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아니고 나도 너가 허세가 없다는 걸 느꼈던 거. 남자들은 대부분 자동차 좋아하고 외제차 좋아하고 대부분 많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외제차를 못 사는 건 허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아니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명품이나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내 자신을 표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오빠는 약간 그냥 내 스스로 자신감이 많아서 뭐 굳이 그렇게 남한테 보여지는 삐까뻔쩍한 게 없어도 난 자신 있어. 약간 이런 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사귄 지 초반에인가? 차를 샀잖아. 차를 샀는데 할부로 안 사고 일시불로 그냥 때려박았지. 일시불 현금으로 사는데 외제차를 안 샀더라고요. 그 국산 차를 사는 걸 보고 솔직히 주변에서 보면은 주변에 외제차 산 친구들 보면은 거의 다 자동차 할부를 다 걸어가지고 월급의 반을 쏟아붓고 하면서도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 정말 많이 봤거든요. 많지. 근데 오빠 같은 경우는 그만큼 모아놓은 목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부를 안 하고 그 돈으로 국산차를 산 걸 보고 아 진짜 그런 허세가 없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명품 같은 것도 안 사. 그런 것도 너무 잘 맞고. 그건 나도 동의했던 것 같아. 대부분의 여자들이 명품 좋아하고 관심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실속 있는 거 위주로 구매하고 관심 많은 거 보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연봉 몇 억이면 명품백 산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치. 뭐든지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 이상은 약간 허세라고 생각이 돼서 특히나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연애만 하고 헤어질 거면은 상관없는데 이 경제 소비 습관이 우리의 이제 가계에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저는 경제나 소비 습관에 대해서 허세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가 이제 가식 없이 솔직히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부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본인의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과장해서 좋게 포장만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담백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더 질문을 하고 캐면 캘수록 더 많은 내공이 있는 친구인데 그걸 굳이 앞서서 먼저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진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저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라이프 스타일 부분. 사실 이제 연애 초반이면은 좋아하니까 좀 꾸미고 더 다정한 척하고 조금 자기의 뭔가 성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활 습관은 숨길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랑 상극이라고 생각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올빼미족은 저랑 진짜 안 맞아요. 저는 선수 생활 오래 하기도 했고 해서 일단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해야지
다음날 컨디션에 이상이 없다는 걸 너무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와서 다음날 생각 안 하고 밤늦게까지 술 먹거나 놀고 다음날 막 비몽사몽하면서 자기를 똑바로 못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진짜 완전히 딱 그런 FM 일찍 자고 진짜 일찍 일어나고 이게 엄청 규칙적인 사람인 거예요. 거의 로봇처럼 로봇이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는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였고, 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거. 뭐 술을 적당히 마시는 건 좋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자분들 요즘에 술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쉽게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비슷하다고 느낀 게 집안 환경이 비슷했기 때문에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결혼은 한 가지 특출난 것보다도 큰 부족함이 없는 친구, 둥글둥글하게 크게 원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괜찮을까?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아, 다 좋은데 이거 하나 걸리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결혼까지 빨리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결혼을 결심하게 돼서 사람들은 얼마 만나지도 않고 결혼을 생각하느냐, 한 계절은 겪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는 일주일에 몇 번 만났죠? 8, 9번 만나. 일주일에 9번 만날 정도로 전체 기간은 좀 짧을지언정 실제로 함께한 시간은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대부분 30대 초중반의 커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평균 만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2년, 3년 연애한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저는 절대 금사빠가 아니고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고 굉장히 사람을 오랫동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결정을 할 수 있었죠. 사실 오빠가 그렇게 결정한 게 신기하긴 하다. 엄청 생각 많이 넌 원래 했어요. 금사빠니까는 상관없지만 나는 나는 결정이 빠르긴 하지. 오빠는 나에 대해서 더 없어? 나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외모, 다 능력, 포함돼 성격, 있지. 라이프 스타일 나 4개나 얘기했는데 다 얘기한 거야 같이. 더 없어? 더 얘기 좀 해봐. 나만 얘기한 거 아니야? 생활력 강한 것도 있었고. 이상입니다. 아니,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네. 나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빠 뭐 준비한 거야 도대체? 아니. 맞장구만 치다 끝났네? 맞잖아, 너가 원래 더 이점이 많다고 너가 스스로 얘기했었잖아. 아, 그건 그래. 제가 이 결혼으로 인해서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은. 아니, 나도 친구들한테 항상 말하기를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다녀. 말은 하고 다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긍정적인 건데, 긍정적인 게 마냥 막 밝고 호화하 리액션 좋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 대처하는 자세를 저는 보는 거예요. 좋을 땐 누구나 항상 좋고 들떠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은 업앤다운도 심하거든요. 근데 맞아. 난 감정 기복이 없어. 감정 기복이 없이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뭐 결혼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 와중에 다른 친구들은 야, 신부 엄청 걱정하겠다 하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있고, 뭐 우리끼리 그냥 성당에서 가볍게 해도 되지, 그런 걸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특히 뭐 공복이라든지 뭐 여자들 굉장히 예민한 날 공복. 그런데 저는 그런 거 2개가 합쳐지면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크게 아, 전 여친들이 그럴 때 많이 괴롭혔는데. 크게 예민하지도 않고 까탈스럽지 않아서 좋고. 아, 진짜 웃긴다. 나 이거 이야기 처음 듣는데, 공복에. 그날의 공복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시켜서 남자가 대피해야 되는 수준인데, 아, 대박. 그런 경우도 몰랐어. 많은데 어, 그런 거에 크게 나 그런 거 없는데. 빠르게 결혼하는 커플에 대해서 임신을 했거나 진짜 그냥 쟤네 되게 경솔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시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어서 뭔가 이런 신뢰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세요. 연애 많이 해봐야 맞아. 그걸 무시 못해. 기존에 만났던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맞아. 비교를 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맞아. 우리가 연애를 많이 했어서 더 빨리 이제 알아볼 수 있었을 수도 있어. 맞아. 많이 추가로 하고 있어.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지 나랑 어떤 사람이 나랑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판단 맞아. 능력이 생기고 이 안목이 경험- 생깁니다. 맞아. 경험치가 진짜 중요합니다. 모쪼록 잘 맞는 상태를 잘 만나셔서 좋은 결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셔서 꼭 결혼하시길.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